이제 보통은 암호화폐 상승장이 오면은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좀 먼저 달리다가 나중에는 알트코인이 폭등하면서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훨씬 더 앞지르는 것이 지금까지의 패턴이었고요. 이번에도 딱히 다를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그 시기가 반감기 한 6개월 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올해 10월부터 원래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앞질러가지고 팍팍 오르는 장이 오는 그 시기인데, 다른 알트코인에도 ETF 승인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사실 그 ETF가 이제 왜 중요하나 그거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 건데, 뭐 사실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개인들이 코인을 사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거래소에 가가지고 계좌 오픈하고 한마디로 내가 누구냐 그거 이제 보여준 다음에 사고 팔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소위 어떤 좀 정체불명의 코인 거래소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고객 자금을 갖다 넣고 이게 수억, 수십억 불을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그래도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기관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대부분 기관들은 별로 그거를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ETF라는 거는 제도권에 이제 들어온 거고,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듯이 ETF를 사고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상장된 곳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관들도 손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들은 돈이 별로 없고 기관들은 돈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뭐 미국의 뭐 기관들이 그 운영하는 자금들이 한 수십조 달러 정도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수십조 달러가 다 코인에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 기관들도 자산 배분이라는 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돈이 이렇게 쫙 있으면은 그거를 뭐 주식에 투자를 할까, 채권에 투자를 할까, 아니면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 대안 투자라는 거는 주식이나 채권을 제외한 모든 다른 투자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은 뭐 해치펀드,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이들 투자하는데 고민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들의 그 자산 배분 유니버스에서 코인이 어느 정도 제외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하기가 워낙 어렵고 뭐 이상한 거래소에 가입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ETF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코인도 그들의 자산 배분 레이더 안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그들의 자산이 100원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1원이나 2원 정도를 코인의 자산 배분을 하는 거가 굉장히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1%, 2%가 별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그들의 전 재산이 지금 수십조 달러인데 수십조 달러의 1%는 수천억 달러입니다. 수천억 달러가 결국은 코인 시장에 유입되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코인 시장에 수천억 달러가 유입이 되면은 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거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제 그런 식으로 손쉽게 유입이 가능하죠. 기관 자금이 유입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그거를 본 이제 다른 금융기관들이 근데 사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딴 코인들도 많이 있잖아. 그럼 그것도 ETF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ETF가 좋다라고 막 이제 홍보를 하면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러면은 다음 타자가 뭘까? 솔라나라는 코인도 있네? 그거 한번 ETF 만들어 보자. 또는 뭐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죠. 아니면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지수 ETF가 사실 가장 유명하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코인 인덱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ETF를 발행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자금이 들어오고, 자금이 들어오면 가격이 오르고,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금 같은 경우도 옛날에 ETF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좀 번거롭게 사고 팔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ETF가 생겼죠. 2003년에 ETF가 생기고 그 후에 그 ETF에 꾸준히 기관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금 가격이 한 9년, 2012년까지,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그 ETF 때문에 금 가격이 9년 동안 올랐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금 유입 효과가 금보다 클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알기로도 금 ETF에 그 초기에 유입된 자금보다 지금 비트코인 ETF에 들어온 자금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트렌드가 지속될지는 좀 더 봐야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 들어온 자금이 몇백억 불 정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한마디로 그들의 자산은 수십조 달러인데 그 중에 1%는 수천억 불이다. 그러면 아직은 유입될 자금이 꽤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가 또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아직은 한국에 ETF가 없는데
만약에 ETF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실 한국에 뭐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런 데 굉장히 많은 돈이 잠겨 있거든요. 근데 그 자금은 우리가 개별주에 투자하기는 어렵고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 비트코인 ETF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ETF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자산의 일부를 코인에 배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효과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으로 알트코인 불장 시대가 열리는 것으로 봐도 되나요? 안 그래도 이제 보통은 암호화폐 상승장이 오면은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좀 먼저 달리다가 나중에는 알트코인이 폭등하면서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훨씬 더 앞지르는 것이 지금까지의 패턴이었고요. 이번에도 딱히 다를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그 시기가 반감기 한 6개월 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올해 10월부터 원래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앞질러가지고 팍팍 오르는 장이 오는 그 시기인데,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이런 ETF 승인이 겹쳐가지고 그 트렌드가 오히려 좀 더 빨리 오거나 아니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저는 자주 틀립니다. 근데 그냥 시나리오대로 봐도 한 올해 10월부터 알트코인 장이 오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그게 기회죠, 기회.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한 이유는 매수하기에 좀 늦은 거 아닐까요? 그럼 지금 매수를 해야 할까요? 지금 사도 나쁠 거는 사실은 없는데, 예를 들면은 코인들이 최고점을 돌파할 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오르긴 했는데 아직도 좀 그 최고점 대비 좀 밑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아니 제정신이네, 어떻게 최고점을 돌파한 걸 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그 사람들은 이제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라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최고점에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위에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고점이 예를 들면 4,000불인데 내가 1,000불에 들어갔어요. 그럼 되게 잘한 것 같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게 잘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1,000불에 샀으면은 1,200불까지 가면은 1,200불에 물린 사람들이 와 본전이다 해가지고 막 물량을 쏟아붓거든요. 근데 사실 가격이 내려가. 어찌어찌 해서 1,300불까지 갔다면 와 1,300불에 산 사람들이 와 본전이다 해가지고 다 이제 또 본인의 물량을 또 갖다 받고 해가지고 이게 위에 물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오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본전 심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전을 도달했다 하면은 물린 그 고통을 빨리 이제 피하기 위해서 내 물량을 갖다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싸게 사면은 위에 물린 사람 많아가지고 가격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최고점에 사면은 내 위에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오른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 말은 이제 오히려 그 매도 물량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 신고가를 돌파한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얘네들이 쫙쫙쫙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신고가 돌파를 매수 타이밍으로 삼아라라는 것도 나쁜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뭐 옷을 사신다 하면은 보통 이제 세일을 많이 사려고 이제 하는 게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금융 상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내린 거를 사려는 경향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일단 위에 물린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두 번째, 쫙쫙 내려가는 거는 뭔가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이상 원래 100원 했던 거를 30원에 팔지는 않거든요, 그게. 왜냐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100원이 30원에 간 이유가. 네. 수많은 알트코인 속 유망코인 옥석을 가리는 방법과 코인에도 템베거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수요가 생길 것 같은데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기반해가지고 뭔가 만들자라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프로젝트를 많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중에서 세상을 별로 이롭게 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 생긴 지 제가 알기로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상용화된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기술이 사실은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블록체인 기술, 내 근처에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고 파는 거 말고는 우리가 생각나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아이폰에서 들어간 것도 없고 뭐 우리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게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 전반적으로 1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번에 보면은 이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거기에 기반된 알트코인들은 별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쓸모가 없다 해서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여기서 철저히 투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한마디로 이 알트코인이 시장을 이제 바꿀 것 같아. 우리 10년, 100년 진득하게 들고 가자라는 코인은 제가 보기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요. 단 이제 우리는 이제 세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목표이거든요. 근데 이 코인 같은 경우,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추세 추종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마디로 최근에 올랐던 놈이 계속 오르는 그런 성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 추세가 좀 짧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놈들, 걔네들을 사가지고 1, 2주 정도 보유하고 다시 팔고, 그리고 그 과정을 계속 무한반복하는 거, 이게 굉장히 돈이 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트코인 다 쓸모없다. 그런 돈을 벌 수 있다.
추세를 따르라.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을 만든 건 별로 보지 못했어요. 물론 그들은 요만한 기술을 만들면 팔짝팔짝 뜁니다. 그러니까 와, 내가 코딱지 같은 기술 만들었어 하면은 옆에 알트코인이 우리 코딱지가 훨씬 더 큰데 하면서 이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 주목해야 하는 코인은 무엇인가요? 아마 솔라나가 될 거가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솔라나가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미국 기관들이 투자를 또 많이 했거든요. 저는 다음 타자를 솔라나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 도지코인도 민코인이라서 이제 별로 그렇게 그 인류에 기여하는 건 없기는 하지만 이제 원래 일론 마스크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시가총액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제 ETF화 될 가능성은 꽤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 이제 그래도 어떤 코인이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건 그것도 이제 사실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일단 그 이 코인 상승장이 아마 최소한 올해 말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제 내년 초중반까지는 지속이 될 거니까 그냥 시가총액 위에 있는 코인들 위주로 이제 보유해가지고 그때까지 보유하는 거는 뭐 크게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이제 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솔라나 그리고 BNB,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만든 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은 이제 좋은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사실 다른 코인들은 솔직히 뭐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낸스라는 거는 그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만든 코인입니다. 근데 거래소라는 거는 일단 사람들이 거래만 하면 무조건 수수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는 확실히 돈을 버는 기관이고 이제 그리고 그 돈을 벌면은 바이낸스 코인을 사가지고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 코인의 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가 줄고 공급이 준다라는 거는 가격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 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코인장이 다 안 좋고 사람들이 코인 거래를 안 하게 되면은 이게 바이낸스 코인은 다 같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히트를 치는 것이 그 톤코인은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에서 이제 만든 코인인데 아시다시피 텔레그램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편하기는 한데 이제 개인정보 이제 보호가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왜냐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검찰이 와가지고 카카오톡 내놓으라고 하면 카카오 회사에서 다 줍니다. 우리가 한 대화 내용들을. 텔레그램은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개인정보 보호가 이제 잘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텔레그램을 요즘 갈아타고 있는데 텔레그램이 톤코인을 만들었고 텔레그램 안에 이제 월렛이 있습니다. 월렛이 있어가지고 텔레그램 유저들끼리는 톤코인을 가지고 실제로 페이먼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 텔레그램 유저를 만났다. 나 이거 살래. 그래? 돈 줘 하면은 내가 톤코인을 그 사람한테 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톤코인이라는 코인의 활용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이 되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코인 4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비중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비중이요. 그러니까 비중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절반, 나머지 합쳐서 절반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뭐 그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니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아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n분의 1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번 상승장에 이제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이제 훨씬 더 좋다라고 봤는데 갑자기 이제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면서 그게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이제 이더리움이 그 물 밑에서 화려하게 컴백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미래 향후 뭐 6개월 1년 동안에 어떤 애가 더 잘 나갈지, 이더리움이 더 잘 나갈지, 솔라나가 잘 나갈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면은 다 사면 됩니다. 검색 엔진에 대해 비트코인은 야후이고 이더리움은 구글이다라는 표현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건 좀 잘못된 비유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은 사실 주산기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은 노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히 이더리움을 구글에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술력은 둘 다 되게 후진데, 예,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기술력 때문에 사고 파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본인도 기술력이 굉장히 후진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더리움은 앱스토어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핸드폰에서 앱을 구매할 때 그 앱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그 앱을 구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그 플랫폼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핸드폰도 앱스토어가 있고 플레이스토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더리움보다 더 좋은 앱스토어 기능을 하는 코인이 오면은 이더리움이 몰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가 그걸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솔라나의 기술이 이더리움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안전성은 이더리움이 아직은 솔라나보다 좀 더 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솔라나를 추격하겠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앱스토어를 만들겠다라는 코인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계속 노력을 하면서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더리움은 실제로 기술력으로 밀려가지고 몰락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걸 사는 이유가 기술력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일단 그 비트코인은
그 공급량이 완전히 픽스가 되어 있어요. 이제 지금 이제 2140년까지 2100만 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떤 스케줄에 몇 개 비트코인이 언제 채굴이 되고 나올지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을 컨트롤하는 인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 재단이 있고 그 재단의 CEO가 있기 때문에 그 코인에 대한 그 공급량 또는 이제 그 코인의 소위 컨트랙트라고 하죠. 그거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런데 우리 코인 좀 많이 뿌려야겠네 하면은 그걸 다 그냥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인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정부가 저게 뭐가 위협이 된다 하면 그 CEO를 불러가 족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그걸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아무도 이 공급 스케줄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를 의미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 돈이나 화폐라는 거를 볼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공급이 빨리 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쓰는 원화나 달러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원하면 마음껏 공급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희소 가치가 있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거지 비트코인이 기술력이 좋아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기술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는 건데, 이더리움은 사실 그 기술력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딴 기술력이 훨씬 더 좋은 코인이 나오면 추월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 비트코인을 따로 두고 비트코인이 아닌 나머지 모든 잡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